찍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치아교정 건치 프로젝트 두 번째 영상입니다. 원래 3개월마다는 꼭 하나씩 찍어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 버렸네요. 이번 영상은 치아교정 6개월간의 비포 애프터 상황과 지난번 영상 댓글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발치에 관한 추가적인 이야기, 그리고 철사가 톡 끊어지고 툭 떨어지고 이번에 상처가 나는 그런 긴급 상황을 대처했던 저의 개인적인 방법도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 막 인스타그램에 교정 관련된 영상 찍으면서 다른 분들도 궁금해했던 내용이 더 있을까봐 이렇게 질문받는 스토리도 빠르게 올려봤어요. 오늘 준비한 내용 다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거 인스타그램 질문 주신 내용으로 짧은 Q&A도 넣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6개월간의 비포 애프터 전후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저 같은 경우는 외관적으로 봤을 때 바뀌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크게 두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치아겠죠. 이 치아의 배열이 굉장히 고르게 바뀌었어요. 첫 번째 영상에도 나와 있지만 저의 원래 치아 구조는 아랫니는 고른 편이었는데 윗니가 튀어나와 있으면서 약간 이렇게 바깥으로 틀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잘 보이나? 제가 이 비포 애프터는 조금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셀카를 추가해 놓을게요. 그리고 외관적으로 보였던 변화의 두 번째는 얼굴형이에요. 얼굴형. 여러분께서 저를 지금 실물로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영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으로는 이게 얼마나 드러날지는 잘 모르겠는데 교정을 한 지 한 4개월에서 5개월 뒤부터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만날 때마다 저의 치아 상태를 얘기한다기보다 얼굴형 얘기를 훨씬 많이 했어요. 지금 보니까 옛날보다는 갸름해진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큰 변화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좀 다른가 봐요.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마다 제 얼굴형이 날렵해진 것 같다. 다이어트를 많이 했냐?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바뀐 게 많이 있나요? 여기저기에서 치아교정 후기 영상이나 후기 글 이런 거를 좀 많이 보곤 하는데 얼굴형이 진짜 바뀌는 분들이 계시고 또 안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바뀐다고 해도 그 바뀌는 정도를 예상할 수가 없고 바뀌는 정도의 차이도 사람마다 모두 달라서 이거는 정확하게 바뀐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얼굴형이 조금 바뀌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은데 혹시나 저의 영상을 보고 나서 얼굴형이 바뀌는 그 부분을 기대하고 하실까봐 이 부분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변화가 아니라는 점 꼭 참고해주세요. 그 다음 내용은 교정기 진행 과정과 통증의 정도. 일단 처음에는 정말 얇은 거 있죠. 막 거의 실 같은 그 정도로 가장 얇은 철사로 시작을 했고 월마다 치과에 가실 텐데 그때마다 이제 조금씩 두꺼운 걸로 교체를 합니다. 저는 이 철사가 더 두껍기 때문에 더 아프고 더 당기고 불편하고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그냥 월마다 갔을 때 새로운 걸로 바꿔 끼니까 그 직후에 한 3, 4일 동안은 확실히 당기고 아프고 그런 건 있는데 그 기간만 제외하면은 그렇게 아프진 않고 초반에는 뭔가 여기에 이상한 게 있으니까 좀 불편한 건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것도 많이 익숙해졌고 다른 분들은 평소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평소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행히도. 그 다음 내용은 드디어 발치입니다. 공포의 발치.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교정할 때 평소에 진짜 아무렇지 않아요. 그렇게 안 힘든데 발치했던 순간만큼은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무서웠고 아팠어요. 아프고 정말 별로였어. 저 같은 경우는 이 입안에 있는 공간에 비해서 치아의 양과 크기가 너무 과포하였대요. 그래서 발치를 하지 않으면 교정에 효과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발치를 할 수밖에 없었고 저의 치아 배열 상태가 아랫니가 좀 들어가 있고 윗니가 튀어나와 있는 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동시에 4개를 다 발치하는 게 아니고 윗니 2개를 먼저 빼고 약 3주 뒤에 좀 시간차를 두고 아랫니에 있는 거 2개를 발치했습니다. 지난번에 영상을 올리고 나서 발치를 꼭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정말
정말 많았어요. 발치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라 병원에서 직접 정밀 검사를 통해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치아의 배열, 치아의 상태, 치아의 개수, 입안 공간의 정도 이런 게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발치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답변 드리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교정을 할 예정인데 발치 여부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시다면 치과의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도 교정 전문 치과라는 게 따로 있을 거예요. 그런 치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그 다음은 긴급한 상황 대처법. 가장 먼저 입병. 이 입병 어떡할 거야. 교정기가 아무래도 이렇게 치아처럼 매끈한 게 아니고 좀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데 그 날카로운 부분으로 막 신나게 이야기하다가 푹 찍힐 때가 있어요. 그 상처가 입병으로 번져버리는 일이 많이 있는데 입병 났을 때 그래도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약을 바르는 게 낫겠죠. 근데 우리가 아는 그 빨간 색깔 알죠? 그 알보칠, 공포의 알보칠. 저는 그 약은 너무 따갑고 고통스러워서 잘 바르지 않고 입안에 바를 수 있는 연고를 대신 바르고 있어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연고는 오라메디라는 약이고 이 오라메디 연고를 자기 전에 듬뿍 바르고 자면 다음날 일어났을 때 상처가 좀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알보칠이 너무 아픈데 입병은 방치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이렇게 입안에 바를 수 있는 연고도 있으니까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긴급 상황. 이거는 더 심각한데요. 철사가 빠지고 끊어지고 떨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부드러운 것만 잘 먹었어도 이런 위기의 상황은 진짜 갑자기 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치과에 바로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사정상 당장 갈 수 없고 회사에 있다거나 뭐 학교에 있다거나 여행을 멀리 갔거나 그런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 상태를 최대한 덜 악화시키면서 덜 아프면서 시간을 좀 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실제로 제가 치과 원장님께 긴급시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확인을 받은 방법이니까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준비물은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짜라란! 뭔가 달팽이 같은 그런 비주얼이죠. 치아 교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왁스라고 교정기에 붙일 수 있는 무언가를 줄 거예요. 병원마다 어떤 데는 뭔가 짜서 쓸 수 있는 그런 걸 준다고도 하고 다양한 타입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런 고체형 타입입니다. 얘를 이렇게 필요한 만큼 톡 끊어서 끊었죠? 손가락에 있는 열로 만지작 금방 녹아요. 이렇게 녹여서 말랑말랑해졌을 때 교정기에 딱 붙일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제가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허접하지만 그림으로 표현해 볼 건데 일단 첫 번째의 경우 이 뭉툭한 거 있죠? 교정기. 이 교정기가 원래 치아에 붙어 있는 건데 떨어져 버렸다. 그런 경우 일단은 이 교정기를 덮을 만큼의 왁스를 교정기 위에 잘 붙이고 고정을 합니다. 이 왁스가 좀 생각보다 잘 붙으니까 교정기가 막 덜렁거리지 않도록 꾹꾹 눌러가지고 고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은 이 철사 있죠? 이 철사가 끊어졌다. 이것도 왁스를 녹여가지고 이번에는 교정기가 아니라 철사를 치아에다가 붙이는 느낌으로 최대한 교정기가 원래 있던 모양 그대로 잘 붙어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방법들은 상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치과에 갈 수 없을 때 잠깐 시간을 벌 수 있는 용도예요. 이렇게 해놓고 그냥 오래오래 방치하시면 안 되고 치과에 갈 수 있다면 치과로 바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스토리에 올렸었던 질문을 좀 볼 건데 몇 가지만 좀 골라볼게요. 만약 과거로 돌아간다면 고등학생 vs 성인인 지금 언제 교정하실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답변이 아주 명확하게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 할 거예요. 더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일단 성인이 되어버렸을 때 하게 되면은 치아의 그런 구조가 자리 잡은 상태여서 더 움직이는 것도 오래 걸리고 이제 한창 꾸미고 가꿀 그런 나이인데 계속 입을 가리고 웃게 되거나 입을 가리고 얘기를 하거나 그런 것도 정말 불편한 것도 있고 고등학생 때보다는 성인 때가 훨씬 바쁘기 때문에 물론 고등학생 때도 공부하느라 시간이 많이 없을 수 있지만 돌이켜보면은 그래도 고등학생 때가 조금 더 시간이 있던 것 같고 결론은 할 거면은 진짜 빨리 하자. 제 친구들 중에서도 교정을 지금 하는 친구가 있는데 대부분 많이 후회해요. 더 빨리 할 걸. 더 왜 일찍 안 했을까. 그런 걸로 미루어 보았을 때 어차피 할 거면은 그냥 빨리 하자라는 게 저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식 먹고 나서 이빨에 끼는 거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저는 양치예요. 양치가 가장 깔끔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 근데 이제 양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그런 거 있죠. 치간칫솔. 조그맣게 이렇게 조그마한 솔 같은 게 있는 가방에 넣어 다니면서 필요할 때 그냥 이제 낀 거 있죠. 그런 것만 쓱쓱쓱 빼고 있어요. 저는 근데 웬만하면 양치를 해요.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교정하고 못 먹는 음식이 있나요? 유유. 사실은 못 먹는 음식은 딱히 없어요. 불편하고 땡기는 거는 나중에 가면은 훨씬 나아지고 고기도 먹고 허거도 먹고 근데 그건 있다. 못 먹는 음식이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색소가 가득한 사탕이라든지 껌 아니면 카레. 제가 하고 있는 교정기는 이렇게 하얗고 투명한 거 있죠. 이런 타입이어서 색깔이 배어버릴 수 있는 음식이 있죠. 그런 걸 먹어버리면 색깔이 정말 싹 배어버려요. 그래서 막 노래지거나 막 파래지거나 흉하고 내가 보기에 너무 안 좋으니까 그냥 안 먹어요. 안 먹어. 못 먹는 건가? 아무튼 아픈 거 때문에 못 먹는 거는 거의 없고 색깔이 배어버릴까봐 못 먹는 음식은 몇 가지 있는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 이외에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제가 다 읽고 있으니까 아래에 있는 댓글로 질문 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